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자, 오늘도 시리즈로 나가고 있죠? 원샷 마케팅을 위한 6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은 4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걸 기획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난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팔리지? 이유는 명확합니다. 본인이 가진 최고의 제품을 설명하기 급급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외면당하는 거죠. Why it? 왜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가? Why me? 그리고 그 중에 왜 나여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특정해서 설명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왜 당신은 재무 설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걸 받아야 되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수많은 재무 설계사 중 왜 나에게 받아야 하는지도 어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전문가라면 왜 당신에게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반드시 나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퍼스널 브랜드가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많은 전문가 중에 왜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인 조연심에게 이를 의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은 내 것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유효한 마케팅은 고객이 당신을 파트너로 삼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더 이상 과대 광고와 감언이설에 속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경하는 가이드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계획이 있는 가이드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이 질문에 뭘 해야 된다? 문제 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고객을 정의하는 것이고 고객의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라는 것 인식하셨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나라는 걸 보여줘야 맥락이 통하겠죠? 2016년 문을 연 최이나 책방은 21세기가 생각의 힘인 시대이며 자기만의 생각이 중요한 가치를 만드는 시대인 만큼 생각의 깊이를 더해줄 생각의 숲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최이나는 1세대 카피라이터로 제일기획에서 30년을 일했고 삼성의 첫 여성 임원을 지낸 광고계의 전설이자 일하는 여성의 표상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그것도 1층이 아닌 4층에 책방을 내겠다고 했을 때 다들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냈지요. 하지만 최이나 책방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흔히 서점하면 책을 많이 팔고 싶다는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이나는 단순히 많은 책을 팔겠다는 목적으로 서점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서점은 어떤 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확실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선 그녀가 설정한 고객의 정의는 생각의 깊이를 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생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최이나 책방은 고민과 주제에 따라 12개 테마로 분류한 서가를 꾸몄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40살. 무슨 책부터 읽어야 할지 고민인 그대에게.
요즘 재미가 부족한 그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당신의 괜찮은 삶을 위해 등 이렇게 고민과 주제에 따라 12개의 테마로 분류한 서가를 꾸몄다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민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고민했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베스트셀러를 사기 위해 체이나 책방에 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둘러보기만 해도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과 대안을 찾을 수 있기에 체이나 책방을 찾는 것이죠. 즉, 체이나는 자신의 서점을 찾을 만한 대상 고객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며 자신이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그녀는 늘 말합니다.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파워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북극성 같은 것이라 발밑만 보느라 방향을 잃고 헤맬 때나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길잡이가 되어줬다. 퍼스널 브랜드는 한번 힘이 생기면 그 힘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 눈을 뭉칠 때는 어렵지만 일단 한번 형태를 갖추고 나면 몇 번만 굴려도 더 크게, 더 빠르게 구르는 것처럼요. 문제를 해결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당연히 잘 팔리는 상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체이나 책방처럼 고객에게 잘 팔리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도널드 밀러의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영웅은 고객이다. 둘째, 고객이 가진 문제를 정의할 것. 셋째, 고객의 생존 욕구를 이용할 것. 저도 실제 현장에서 이 3가지 방법을 종종 응용하곤 합니다. 첫째, 영웅은 고객이다. 고객이 필요한 것은 영웅담을 늘어놓는 가이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계획이 있는 가이드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던 것, 좋아하는 것들을 제품으로 만들어 왔다면 분명 고객에게 필요한 가이드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바로 고객이 아니라 나를 영웅으로 만들면 잘 팔릴 거라고 착각했던 거였어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퍼스널 브랜드가 되면 그 결과 내가 파는 상품이 잘 팔릴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는 곧 금전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한 10년쯤 되니까 이젠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나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고객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걸요. 이걸 고객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다지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하지 않고도 끊임없이 고객이 줄을 잇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내가 시각을 바꾸면 되겠구나. 내가 잘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나를 만나면 고객이 유명해지고 잘나질 수 있고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에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고객이 가진 문제를 정의할 것. 3가지 유형으로 고객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앞선 방송에서는 표면적 문제, 내면적 문제 이렇게 2가지로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고객은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철학적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당신과 같은 가이드를 찾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고객이 표면적으로 호소하는 고민과 실제 내면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민은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 연결되죠. 즉, 고객이 원하는 더 나은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당신이 제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것을 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고객도 고객의 진짜 문제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뭘 하면 되냐면 바로 킹핀 문제 찾기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고객에게 본인의 문제, 지금 너무 심각한 고객의 문제를 10가지를 적어보라고 하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가설을 세우게 하고 하나씩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적어놓은 문제에서 진짜 문제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럴 때 숨겨진 진짜 문제를 찾는 것, 그게 바로 전문가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인 거죠. 셋째, 고객의 생존 욕구를 이용할 것. 사람은 생존과 번창에 도움이 된다고 해야 관심을 갖습니다. 당신의 일이 돈을 절약해 준다거나 다른 걸 하기 위한 기회비용을 만들어준다거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어떤 지위를 얻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자원을 축적할 수 있다거나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명분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존 욕구에 어필이 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때 욕구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동기가 작용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기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의 5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각 욕구는 우선계층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욕구 피라미드의 하단부에 위치한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계층의 욕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먹고 사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지 않고요. 먹고 살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서 안정이 돼야 비로소 존중받고 싶고 자아실현 욕구를 탐하게 된다는 걸 확인한다면 내가 해주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생존 욕구 중 어떤 단계에 어필하는지를 찾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나는 내가 하는 일은 고객의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에 어필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거로 착각해서 당신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퍼스널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내가 만나는 고객들의 문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좀 더 그럴듯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은 온 오프라인 연결된 시대에 언제 어디서든 고객이 가진 직업적 본질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그의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해주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고객의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할 때 기억할 한 가지는 바로 고객은 히치하이커라는 거예요. 히치하이커 뭐 하는 줄 아시죠? 이렇게 지나가는 자동차를 붙잡고 그들이 나한테 궁금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고객이 물어보잖아. 거기에 내가 어디까지 가요 얘기하는데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지에 가는 거면 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 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게 잘 만든 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진짜 상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이때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팔아야 하는 내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먼저입니다. 나도 내 거 안 사. 내가 파는 걸 나도 쓰지 않는다면 이걸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팔 수 있는 기회랑 연결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점과 강점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점과 차별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왜 나여야 하는가라는 답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이 작업, 좀 아까 얘기하는 강점과 차별화 포인트를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가진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그럼 화들짝 놀라시겠죠.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이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니까 진짜 차별화된 강점을 찾게 될 수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서비스하게 되어 놀라운 성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스스로 아는 것, 목록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걸로 되게 효과적인 인지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내가 나를 알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메타 인지 능력까지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똑똑한 여러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